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창백한 복숭아예요.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페이보리트 영상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영상은 2017년 9월 한 달 동안 제가 애정했던 제품들을 소개하는 영상인데요. 네, 지금은 12월이고 심지어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부지런히 편집해서 얼른 시차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점점 편집 시간이 길어지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아이템이고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께 사랑을 받는 브랜드이자 질 좋고 오래가는 펜입니다. 6자루들이 세트인데요. 6자루 모두 다른 펜 촉 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 제품이에요. 독일어라 스펠링만 보면 읽지를 못하는 어려운 이름입니다. 케이스는 매우 튼튼하고 사용하기 아주 편리한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눌러서 뚜껑을 연 후 꺾어서 닫아주면 이렇게 지지대 역할을 하게 돼요. 펜을 꺼내서 사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위치입니다. 추석 연휴에 여행 가면서 이 펜을 들고 갔다 왔는데 여행용으로는 조금 과한 펜이었던 것 같아요. 케이스 덕분에 안전하긴 했는데 여행에서는 그냥 한 자루 들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죠. 이렇게 고리 부분도 있어서 걸어서 보관할 수도 있는데 뭐 굳이 여기다 걸어둘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서 고리를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펜 하나하나 직접 써보면서 굵기 차이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여행 중에 기기에 유심 카드를 빼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핀이 없어서 가장 얇은 펜인 0.05mm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펜촉이 완전 꺾이기도 하고 망가졌었는데 살짝 다시 세우니까 펴지긴 했는데 눌린 자국은 안 펴지네요. 이 다음 아이템은 제 채널에 더욱 활기를 불어넣어 준 것들입니다. 개봉기 영상에 나왔던 아이는 국내 쇼핑몰에서 구입한 것이고 다른 아이가 해외 구매한 아이입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로고 프린트 부분과 화소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아이가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이고 오른쪽이 미국에서 구입한 제품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이 더 최근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미 5 나오기 전에는 그냥 세션이라고 판매됐었는데 5 나오고 나서 4 세션이라고 이름하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에서 구입한 제품에 4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화소도 선택사항이 더 많아요. 4 세션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타임랩스가 사진으로만 촬영이 된다는 점이에요. 영상에서 사용하려면 포토샵에서 편집 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방수 케이스 없이 물에 들어갈 수 있는 점이 굉장한 장점이었는데 최근에 나온 세션 말고 고프로 6도 세션과 같은 몸체를 사용해서 이제 고프로는 모든 제품을 방수 케이스 없이도 촬영할 수 있게 생산하고 있네요. 원터치 버튼인데 짧게 누르면 영상 촬영, 3초 이상 누르면 타임랩스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어플과 블루투스로 연결하면 더 자세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다른 아이템은 역시 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것인데요. 저의 책상입니다. 썼던 영상 다시 써서 죄송해요. 제 방이 크기가 작은데 방에 비해 큰 책상을 구입했어요. 굉장히 튼튼하고 청소가 쉽고 정리가 편리한 아주 마음에 드는 제품입니다.
퀸 사이즈 침대 매트리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방이 비좁아 보이는 이유는 큰 매트리스 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에 앉는데요. 사실 매트리스 때문에 편하고 큰 의자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조만간 방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생각 중입니다. 그러면 더 작업하기 편한 의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상상으로는 도저히 공간이 더 생기지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영상에서 기사님이 균형을 맞추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는데요. 제 방이 수평이 아니더라고요. 이때 처음 알게 됐어요. 지금도 발로 문질러 보면 갑자기 저 창 쪽에 바닥이 푹 꺼지는데요. 높이가 2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DSLR이 저의 메인 카메라가 되면서 좀 더 튼튼한 삼각대가 필요했어요. 전에는 스마트폰용 삼각대를 가지고 있어서 삼각대가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벨본 브랜드에서는 처음 사봤는데 튼튼하고 동영상 촬영에 적합한 삼각대라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한 손으로 지퍼 열기가 쉽지 않군요. 접으면 이렇게 귀여운 사이즈가 됩니다. 하지만 무게는 가볍지 않아요. 바다 백리길 산행할 때 이 아이를 가지고 계속 다니니까 어깨 빠질 것 같았거든요. DSLR의 무게감에는 맞겠지만 짐꾼이나 차량이 없으면 휴대하기는 힘듭니다. 이렇게 똑딱이로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중심을 더 맞추기 위해 중심관과 3개 다리를 같은 길이의 판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마 이게 스마트폰용 삼각대와 다른 큰 차이점 같습니다. 아래에 수평계가 있어서 확인하면 찍을 수 있는데 저는 카메라 자체로 격자 무늬를 설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수평계는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손잡이로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손잡이를 돌려서 수직으로 움직일 때 풀거나 고정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나사를 돌리면 카메라를 회전시킬 수 있습니다. 흔히 항공샷이라고 별명하는 수직 각도로 촬영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나사를 돌려주면 수평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촬영 시 부드러운 움직임으로 수직 수평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저도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3단 다리를 다 세우면 충분하지만 더 높이 촬영하고 싶을 때 혹은 부드러운 상하 이동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이 손잡이를 돌려주면 됩니다. 제가 나사를 충분히 풀지 않아서 빡빡하게 움직이는군요. 똑딱이는 이렇게 풀어주면 다리를 올릴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가 되었을 때 다시 똑딱이를 닫아주면 고정이 됩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연결해서 찍고 또 손으로 들고 찍고 할 때 나사를 돌려서 연결해야 하는 삼각대가 불편한데요. 이 삼각대는 나사에 고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카메라를 고정시키는 겁니다. DSLR은 나사를 조여서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 아이만 카메라에 연결해 두면 이 레버로 잠그고 풀고 해서 카메라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시키는 스타일인데요. 굉장히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카메라에 실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장착해야 해서 보시기에 답답할 수도 있어요. 양해 바랍니다. 아래 이 구멍에 나사를 고정시켜줍니다. 대충 구멍에 맞추어서 아래 나사 머리를 살짝 돌려주시면 금세 고정이 됩니다. 평소에는 이런 상태로 들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이 아이를 부착했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삼각대를 사용하실 때에는 이대로 삼각대 홈에 맞춰서 잠그기만 하시면 됩니다. 한 손이라 좀 버겁긴 한데 가능하다는 점이 놀랍네요. 다음은 마이크입니다.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바로 이 마이크인데요. 요즘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아주 인기인 제품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 크리에이터 분들은 이걸 사용하시더군요. 마이크 스탠드는 긴 스탠드와 탁상용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부러 탁상용을 선택했습니다. 오래전에 주문해서 스탠드가 별도 구매였는지 어쨌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색깔은 몇 가지가 있는데 블랙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에 마이너스 10dB를 줄일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이건 보통 음악할 때 사용하지 않을까 해요. 나레이션은 큰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요. 가운데는 게인과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게인은 입력 크기를 조절하는 것이고 볼륨은 출력되는 소리를 조절하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고정해서 씁니다. 오른편에는 선만 그려져 있는데요. 저음을 깎고 싶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저는 원음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는 헤드폰을 연결하는 소켓이 있습니다. 제 것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요. 쇼크 마운트에 있는 고무가 너무 탄력성이 없어서 자꾸 갈라지더라고요. 여분으로 겨우 2개 더 들어있어서 지금 원래 고무링은 1개 남았고 나머지는 시중에서 판매하는 헤어 고무줄을 사용해서 묶어두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쓰고 있는데 쇼크 마운트를 곧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마이크의 파열음을 방지하는 팝필터도 스탠드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마이크는 USB 케이블로 컴퓨터와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팝필터는 이렇게 품질 좋은 스타킹 같은 재질입니다. 영상 파일이 용량이 크다 보니까 외장 하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외장 하드는 4TB 용량입니다. 당시 잠시 할인 기간 중이어서 저렴하게 구입했는데 다시 구입하려고 찾아보니까 역시나 4TB는 비싼 아이더군요. 매끈한 메탈 바디를 가진 아이입니다. 이곳은 LED 라이트가 있는 곳인데 불이 안 켜졌군요. 뒷면은 플라스틱 바디입니다. 백업용 제품이에요. 제 컴퓨터 화면입니다. 외장 하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3가지 폴더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편집 작업 폴더에는 원본 영상과 편집 파일 모두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용량도 엄청 많이 차지하는데요. 총 4TB 용량 중에서 약 700GB 정도만 남았네요. 곧 새 외장 하드를 구입해야겠어요. 이렇게 전원이 연결되면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멋지죠? 마지막으로 영화 한 편 소개해 드릴게요. 하루입니다. 이 영화는 주인공들에게 어떤 하루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스릴러물의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반복되는 하루는 지옥 같은 최악의 하루입니다.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딸이 죽는 하루를 반복하는 의학 박사 준영과 같은 사고 현장에서 아내가 죽는 하루를 반복하는 구급요원 민철. 꿈인 줄 알았던 하루가 또 반복되는 것을 직감한 후 이 2사람은 힘을 합쳐 필사적으로 딸과 아내를 살리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실패하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계속해서 하루가 반복됩니다. 그러다 결국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인물은 2 주인공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인물은 누구이며 왜 이 주인공들은 같은 하루를 반복해서 살고 있는 건지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배우의 연기력이 영화의 긴장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영화의 주요 이미지에 제가 직접 캘리그라피를 썼는데요. 앞으로 영화 소개는 계속 이렇게 해볼까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즐기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은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아니면 그냥 여러분의 일상을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고 싶어요. 더보기를 통해 영상에 나온 아이템을 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